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한동훈의 미국 출장비 공개 거부의 이유가 국익과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법원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지요. 그렇다면 한동훈 측은 법원에조차도 변론해서는 안 될 정도의 국익과 국가안보 관련이 있었던 것일까요? 국익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출장이라면서 정작 일정마다 행사마다 관련 사진과 소식을 법무부 SNS와 언론을 통해 홍보했지요. 또한 법무부에서 공개한 미국 출장 결과를 보면 29일 수요일 월드뱅크, 30일 목요일 미국 법무부, FBI, 그리고는 금, 토, 일, 월까지 일정이 없고 화요일에 남부연방검찰청, UN, 교도소 등을 방문하고 6일 또 비어있지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국익과 국가안보급 출장이라면 비어있는 날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출장에 대한 의혹은 납득할 수 없는 일정을 짠 법무부 측이 제공한 꼴이 아닙니까? 또한 국익과 안보가 걸린 중차대한 출장을 했다면서 한동훈은 귀국과 동시에 코로나에 걸려 출근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건 또 있지요. 이 미국 출장을 함께한 인원은 한동훈과 통역을 제외하고는 단 2명이지요. 당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과 국제형사과 검사입니다. 그런데 빵 터지게도 이 국제형사과장이 최근 사표를 내지요. 한국일보의 단독 잘 나가던 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이딴 사표 왜?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 나옥진 부장검사가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법연수원 33기로 이르면 이달 말 예정된 검찰 정기 인사에서 차장검사 승진 대상으로 지목된 기수다. 주변의 경제적 이유 등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선 윤석열 사단이나 특별수사통 우대가 도드라졌던 그간의 검찰 인사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국익과 국가안보와 직결된 출장을 같이 간 핵심 실무자가 승승장구가 아닌 사표를 쓴다? 그것도 검찰 인사 결과 말이지요. 이러니 나진욱은 어찌되었든 이 미국 출장의 진실의 키맨이 된 것이고 검찰 인사 결과 검찰을 떠나는 정황을 보면 이는 결코 한동훈에게 유리한 인물은 아닌 듯 보이지요. 결국 검찰 인사로 한동훈의 체제는 전과 후로 나뉠 것이며 그동안 침묵해왔던 검찰 내부의 불만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하승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휘발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큽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법무부 때문에 휘발 금지 가처분이라는 신종 가처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수사를 하면 다 밝혀질 일입니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휘발되어서 공개 못한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나라, 정말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이에 진해원 검사는 통상 영수증은 서명해서 실무 담당자에게 주고 한 부씩 복사해서 본인이 보관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은 보통 서류철에 넣어 보관하기 때문에 휘발되기까지 2-3년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항상 실질적 민주주의와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애 많이 써주시는 것 늘 감사드려요 라고 밝혔지요. 이어 또 하승수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의 말도 안 되는 나의 교통비와 숙박비를 공개하면 국익이 현저히 침해된다는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또다시 물타기가 시도되는 듯합니다. 왜 전임 장관 것은 소송 안 하느냐는 식의 얘기인데요. 그러나 정보 공개에 관한 권한은 어디까지나 현직 장관에게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자기 것만 공개하는 게 불만 있으면 전임 장관 것도 공개하고 앞으로는 다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 됩니다. 정보 공개 소송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소송 한번 하려면 인지대, 송달료 내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하고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한테 왜 여기는 소송 안 했냐고 하니 어이없는 일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처럼 평생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고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까지 쓰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줄 아십니까? 양심과 양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제 한동훈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이 있었음에도 한동훈은 법사위에서 이렇게 발언했지요. 윤석열 중앙지검장 재임 중에 2018년, 2019년에 두 번의 설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총 2억 4,900만 원에 해당되는 특수활동비가 떡값으로 지급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검찰이 문제가 될 테고요. 사실이 아니라면 예.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반박자로 냈겠죠. 뉴스타파 근거로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일단 아니, 저기 위원님 말씀 뉴스타파 근거로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떡값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떡값을 했다고 그렇게 이렇게 국민 앞에 주장을 하시면 지금 그건 뉴스타파의 뇌피셜 뿐이잖아요. 이에 대해 뉴스타파의 박중석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예산자료 불법 폐기와 수많은 특활비 오남용 의혹 보도에 대해선 구체적 반박도 못하며 그저 문제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한 법무부와 한동훈 장관이 이번엔 뉴스타파 뇌피셜일 뿐이라고 답했다. 숱한 자료에 근거한 언론 보도를 뇌피셜이라고 일축하는 천박함에 놀랄 수밖에 없다. 한동훈 장관은 그의 장려 허위 스펙 보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침묵했다. 시시비비를 통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자신과 조직의 유불리다. 이어 한동훈 장관은 뉴스타파 뇌피셜이라고 했지만 정작 검찰이나 법무부 측의 정정보도 소송이나 반론 요청은 없었고 대신 상을 받게 됐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검찰 특활비 검증 보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활비 오남용이 사라질 때까지 투명하게 집행 내역이 공개될 때까지 보도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곧 덧셈 보도로 검찰이 꽁꽁 감춘 특활비 오남용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날 텐데 특히 시즌2 검증은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5개 독립 공영 언론이 함께 취재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한동훈 장관은 뉴스타파 뇌피셜이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소통령이라 불리던 한동훈이 그동안 성과는 전무하지요? 유일하게 남은 것이 이재명 조직인 것인데 입으로 터는 것 말고 되는 게 있습니까? 한동훈 검찰은 백현동이 끝나니 이번엔 쌍방울 대북 송금 건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지요.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김성태, 이재명 대표의 연루설이 허구인 5가지 이유. 진실을 외면한 채 답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는 건 수사가 아니라 조작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집착에 사로잡힌 수원지검이 딱 그런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 무려 800만 달러를 대납해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설이라도 기본적인 설정은 들어맞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였던 시절 경기도가 추진한 사업을 살펴보면 오히려 검찰 주장과 반대되는 정황과 근거들이 가득합니다. 첫째, 쌍방울의 마스크 10만 장 기부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봄 코로나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쌍방울 그룹은 경기도에 마스크 10만 장을 기부하겠다며 도지사실에서 그룹 회장이 직접 전달식을 하고 싶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재명 대표는 전달식을 거절하는 바람에 전달식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와 쌍방울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쌍방울이 당시 서울 중구청장과 함께한 마스크 10,000장 전달식은 사진까지 찍어서 홍보했지만 경기도에 기부한 10만 장 마스크는 홍보 사진조차 찍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와 이재명 대표를 이용하려고 접근하다 입국 컷을 당한 것입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자신을 위해 약 800만 달러를 대신 내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둘째, 경기도의 배달앱 사업자 공모에서도 쌍방울은 탈락했습니다. 쌍방울은 2020년 9월 경기도 산하 경기도 주식회사가 공모한 공공배달앱 사업 공모에 응모했지만 1순위는커녕 차순위 우선 협상 대상자에도 못 들고 탈락했습니다. 셋째, 안산 경기가든 태양광 사업입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에 돈을 낸 대가로 경기도 내 태양광 사업권을 받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애초에 사용 만료된 쓰레기 매립장에 도가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을 만드는 사업이기에 사기업이 들어와 이권을 노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실제로 쌍방울이 혜택 본 바도 없습니다. 넷째, 전기 오토바이 사업권입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사업 외에 전기 오토바이 사업을 제안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특정 업체 전기 오토바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한 적조차 없습니다. 평양부지사인 이화영이 약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섯째, 오히려 경기도가 김성태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사건도 있습니다. 검찰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2차 아태평화 번영 국제대회 도중 방북비 대납이 이루어졌고 이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당시 경기도는 기업 후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대회 운영을 아태협에게 맡겼으나
아태엽은 쌍방울 후원을 표기하고 쌍방울이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까지 열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성태가 현장에서 행사 중단을 요구하며 담당 국장에게 폭언까지 하는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7월 30일 경기도는 대응을 위해 법률 자문을 받아 아태엽 측에 사업비 회수까지 검토하고 이후 소명서를 요청하는 등 강력 경고 조치를 취합니다. 김성태가 방북 비용을 대납해주고 이재명 대표가 감사 표시까지 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소설도 이렇게 쓰면 설정 오류라고 욕먹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었다는 검찰의 주장에는 회유, 협박으로 얻어낸 것으로 보이는 조작 진술만 있을 뿐 범행의 동기도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수사를 쥐하고 있는 수원지검에 경고합니다. 설정 오류로 가득한 검찰발 황당무계한 소설, 이제 그만 폐기할 때가 됐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진실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다면 수원지검 검사와 수사관들 이름이 정치검사의 대표 사례, 조작 수사의 주역들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망한 소설 대북 송금, 김성태가 이재명을 위해 2019년 800만 불을 북한에 대신 내줬다는데 2020년 3월 쌍방울이 김성태와 도지사가 참석하는 마스크 10만 장 전달식 개최를 요청했으나 거절. 100억 뇌물을 주고도 공식 만남이나 인증샷도 못하는 사이라니 줄거리가 너무 엉성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당연 쌍방울 공작도 실패지요. 이러니 한동훈에게 유일한 출구는 총선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출구가 될까요? 최강욱 의원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간간히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국힘의 선거 전략이나 이런 거를 수립할 거라고 보이는 사람들은 한동훈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기사에 간간히 흘러나오잖아요. 본인은 출마 의지가 강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대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서울 지역 어디다 넣어도 지는 걸로 나온다더만. 그러니까 한동훈을 찍으실 겁니까?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됐든. 그러면 심지어 강남에서도 3%가 진대요. 강남, 송파, 강동 이런 데에서도. 그러니까 비토하는 정서가 강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저지르고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검찰총장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튀어나와서 선거에 출마를 했느냐, 이거 아니면 나는 작살난다라는 일종의 공포도 있었던 거거든. 비슷한 생각 아닐까요? 내가 여기서 장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그렇다고 해서 어디 편의점 알바를 할래도 사람들이 안 받아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 때문이라도 여기는 반드시 정치를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출마를 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러면 중간에 파열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더 심각한 것은 결국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정권이 어느 쪽에서 잡든지 간에 다음번이 되면 우리는 지금처럼 같은 이런 조직력이나 이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내부의 일반적인 정서거든요. 그리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게 되면 내부에서 반드시 이 사람들의 정행이나 무리한 짓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언이 나올 것이고, 서로 또 책임 떠넘기기를 할 것이고, 힘이 빠졌다고 하는 순간 물어뜯는 게 검찰의 생리이기 때문에 둘 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걸 틀어막으려고 애를 쓰겠지만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